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한론, 본격적으로 상한론 처방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항병 중풍에 있어서 개지탕, 그리고 대항병 상한에 있어서 마황탕을 중심으로 그 개지탕의 어떤 계보랄까요? 개지탕으로부터 분화된 여러 가지 그런 처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항탕을 중심으로 해서 마항탕으로부터 분화된 그 여러 처방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상한론의 처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자면 계지탕의 계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지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병 중풍에 있어서 폐혈 리안의 체내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한과 발열을 발하고, 거기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탈수라는, 탈수에 의해서 맥이 부완한 그런 굉장히 기진맥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지탕을 쓸 수 있었고, 이 계지탕을 써야 되지만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가 지연이 되어서 그 폐혈 중의 일부가 또 완고해지거나 또 폐혈 중의 일부가 리혈로 전환되어서 그 리혈도, 폐혈과 함께 리혈도 같이 해소해야 되는 경우, 또 계지탕을 적재적소에 적재적시에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잉여 수분이 저류가 되는, 그래서 체액을 대사시켜야 되는 경우와, 반대로 대항병 중풍 당시에 탈수가 더욱 악화되어서 몸 안에 있는 체액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지탕의 처방이 분화가 되는데, 그럼 과연 계지탕은 어느 처방으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저는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바로 계지탕은 계지 감초탕과 자약 감초탕의 합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지 감초탕이 유래된 그런 기본적인 그 유래를 본다면, 발한과다, 그러니까 대항병에 대하여 땀을 많이 빼냈다는 거죠. 발한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그것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대항병에 대하여 마황이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지를 사용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왕의 부작용을 바로 계지가 회복시킨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왕의 부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한다면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박동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맥순환은 아주 활발하지만 말초혈관은 수축이 되어서 손발이 차가워지기까지 하는, 즉 심장을 중심으로 한 과부하와 동맥순환이 과잉된 그런 상황을 계지로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부교감신경을 더 자극을 해서 말초혈관을 열고, 말초혈관을 열기 때문에 심장의 어떤 그 과부하가 풀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처방의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계지 감초탕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지의 효능과 감초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감초는 역시나 발한이 과다해서 탈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탈수를 바로잡는, 더 이상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그런 기능을 바로 감초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작약까지 포함해서 그 우리 몸의 수분을 보유하면서 그것에 열쇠를 채우는, 말하자면 바가지에 물을 딱 담아놓고 뚜껑을 덮는 그 뚜껑이 바로 작약이라는 것이고, 그 물을 모으는 바가지가 바로 감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상한눈의 처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고 과연 이 계지탕의 근원, 계지탕의 아버지가 되는 처방들이 어떤 처방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대항병 중풍에 대하여 계지탕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었을 때 바로 이 완고해진,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지 못한 이 폐열, 완고해진 폐열을 뚫어내기 위해서 마황탕을 일부 갖다 쓰는 이 계지탕 2대 마황 2대 1의 비율로 쓰는 계지 마황 1탕, 그리고 계지탕 대 마황탕을 1대 1로 배합한 계지 마황 각반탕, 그리고 대항병 중풍 당시에 이 폐열이 완고해지다 못해 그 중에 일부가 리열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같이 또 이 석고를 갖다 쓰는 계지2 월비 1탕을 갖다 쓰는, 열이 낀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상시에 갈근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지가 갈근탕을 쓰게 되는, 이런 계지탕을 제때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지탕이 분화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대항병 중풍에 대하여 계지탕을 적재적시에 사용을 해야 되지만 계지탕을 써야 될 것에 마항탕을 쓴다든지, 이러한 식의 또 다른 오치로 인해서 한쪽은 체내에 잉여 수분이 저류되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탈수가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잉여 수분이 저류를 해소하고 체액을 원활하게 대사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약들이 바로 이 계지탕에서 작약을 빼는 방법을 쓴다든지, 계지를 더 가한다든지, 복령과 백추를 또 사용한다든지, 오령산과 같은 경우에는 택사라든지 저령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더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와 같이 계지의 양을 늘리거나 작약을 빼거나 복령, 백출 등을 첨가해서 우리 몸의 체액 대사를 원활하게 유도하는 경우, 반대로 대항병 중풍 당시에 탈수가 더욱 심화되어서 작약을 배로 증가해서 쓰는 이와 같은 경우, 작약도 모자라서 인삼까지 더 가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량의 소모가 탈수가 더 많이 진행되면서 열량의 소모까지 더 채워져서 채우기 위해서 그 물엿, 교의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계지탕으로부터, 계지탕이 형성이 되고 계지탕으로 분화되는 상한론의 다양한 처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대항병 상한에 투여하는 마항탕을 중심으로 마항탕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